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제순위 국어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홀로 공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서 어떤 영역이 문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1번 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범주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 지식적인 유형과 흔히 모르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읽어내야 되는 국어 능력으로 나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 시험은 이 크게 두 파트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의 비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항을 풀어내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국어 지식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초장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국어 시험,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른 국어 시험이랑 비교했어도 이제 국어 지식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의 어찌 보면 정체성이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국어 지식 유형 중에서 문법이에요. 자, 어떤 언어를 공부하시는지 간에 문법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좀 살펴보시면 의문부터 문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문법적인 층위, 작은 것부터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파란 색깔 글씨가 우리 최근에 있었던 시험, 2016년 시험 9급 국어에 이제 국가직부터 지방직, 서울시 문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문법은 사실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비중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래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한 단어에 해당한 유형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매차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의문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단어까지도 꼬이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좀 잡으셔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문 규정인데 문법에 대한 지식을 먼저 선행을 하고 말에 규정을 지어 놓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글 받침법부터 로마자 표기법인데요.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올해차에 9급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거의 다 나온다고 이제 흔히 4대 어문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모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법입니다. 문법과 이제 어문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지셨다면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바른 문장을 써서 우리 의사소통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고요. 매 회차 한 문항씩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또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고 비문의 유형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거고요. 자, 네 번째 어휘. 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올해차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휘의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특히 한자 성어나 한자어 부분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도 했어요. 자, 까다로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자어의 도금까지 정확하게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보통 한자의 형태랑 도금을 한글로 달아주고 뜻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데 올해차는 그냥 한자 형태를 제시하고 우리가 도금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게는 그렇게까지 난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벼락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차곡차곡 공부를 하셔야겠고 특히 동그라미 1번의 한자 성어와 한자 어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자,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책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령이 있거든요. 우리 책은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어휘를 목록으로 제시를 했고요. 물론 그 밖에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어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목차를 보시면 기출이 언제 나왔던 건지 이제 그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은 기출 표시된 어휘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부분들이 또 기출 문제에서 반복이 되니까 문제에 접근하기도 훨씬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어휘는 뜻 이해하고 쓰면서 한자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형태를 보시고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각 회차마다 뭐 예를 들어 고유어가 나오든지 속담이 동시에 나오지는 않고 고유어나 고유어부터 관용어 중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초점을 좀 두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시간 또 없다면 이제 여러 번 읽어보는 식으로라도 기출 위주로 먼저 하시고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이 국어 능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국어 능력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비문학과 이제 문학 영역입니다. 비문학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영역과 유형별로 정리된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른 이제 국어 지식보다는 어떤 것들을 막 꼭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읽기 연습에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유형에 접근을 하시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한 이틀 정도는 잡아서 이 비문학 지문을 읽어내겠다,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렇게 꾸준히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크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눠서 출제 비중은 현대문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문학과 문학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간 문학 문제는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과장을 한다면요, 이게 좀 출제 비중이 적긴 했는데요. 문학은 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좀 지식적인 문제랑 결합이 돼 있다면 그쵸, 공부할 에너지가 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이제 문학 공부를 하실 때 이거 어떤 작가의 작품이고 이 작품의 줄거리 막 이런 거 암기하듯이 공부하지 마세요. 비문학 독해하듯이 이제 좀 모르는 글도 한번 읽어보자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대부분은 풀리는데, 동그라미 3번의 문학 지식 부분이 바로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지식형으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서울시 시험에 임박해서 다른 영역이 다 소화되고 나서 이런 자투리라고 할까요? 이런 지식, 정말 지식에 초점 맞춰져 있는 문제를 좀 챙겨가시는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내용이 조금 겹치기도 하지만 출제 영역에 맞춘 여러분 학습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문법부터 어법은 제가 같이 잡았어요. 국어 지식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부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이건 좀 수업에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거든요. 먼저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2단계로 들었던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스스로 읽어갈 수 있고 이해가 되느냐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3단계, 사실 2, 3단계 같이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쓰면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막 문제형대로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들 위주로 좀 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4단계, 이 이론들을 막 전부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거에 기출을 방향을 삼아서 또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5단계 보시면 풀었던 제한적인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능숙해 가시면서 6단계 다양한 문제로 좀 확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어휘 부분입니다. 평소에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1단계로 분량을 정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2단계는 저가 쓰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일주일을 좀 기간에 두시고요. 하루 정도는 새로운 어휘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일주일 동안 외웠던 그 전체를 뭐 쪽지 시험까지 친다면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내용을 가리고 내용을 떠올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읽어 가시면서 전체를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3단계는 이제 좀 더 영역 확장이죠. 우리 책에 있는 기출 어휘 위주로 또는 목록 전체 위주로 다 한번 암기를 소화하셨다면 사실 암기했다고 한 번에 기억되지 않거든요.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읽어가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사실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1단계를 하시든 3단계까지 오시든지 간에 기출문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휘는 특별히 막 문제 유형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식형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할 만큼 하겠다라는 거, 네, 너무 욕심낸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제한된 시간에 할 만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한자 어휘는 제가 도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휘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한자성어, 그다음이 한자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국어 능력 부분에서 또 비문학 영역을 보시면, 자, 1단계. 비문학은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과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2단계, 사실 1, 2단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유형도 파악하시지만 유형과 상관없이 읽어내는 능력은 모든 글이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다른 문제를 좀 이어서 푸는데도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도대체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생각하면서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좀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3단계. 그래서 처음부터 막 종합적으로 모의고사를 막 풀듯이 종합적인 문제를 풀지 말고 유형마다 우리 책에서도 출제 순위별로 유형이 정리가 돼 있으니 그 문제를 이제 유형마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유형 부분 중에서도 내가 어려운 부분 거기를 또 문제를 읽어보면서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풀었던 문제는 절대 안 푼다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또 풀면 아, 이 질문 푼 건 맞았는데 바로 답은 생각이 안 나요. 답을 생각하려고 문제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풀었던 문제가 또 나의 또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드시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식의 문제 좀 정리가 되셨을 실전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5단계가 바로 이제 실전 단계에서 비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의해서 푸는 거는 1단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준비가 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책에서는 유형별로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정말 실전 단계에 가실 때는 여러분 기출문제 얼마든지 출력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꾸준히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문학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문학처럼 낯선 지문도 읽어낼 수 있게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작가의 작품과 줄거리 암기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파고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되 다만 글의 갈래별로 좀 이해해야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잡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강의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총 26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책의 분량, 네, 정말 국어 전체 뭐 이론서보다는 훨씬 많이 줄여져 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잡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뻗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1단계로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26강 안에 사실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해요. 자, 문법과 어문 규정에 초점이 더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단계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에너지를 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니까 27위, 뭐 3위, 24 이렇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이렇게 돼서 헷갈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국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해보셨다면 우리 1위, 2위, 3위 이런 식의 출제 순위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 이게 많이 나왔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강조점을 잡아주신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처음 준비를 하시고 개괄하려고 보셨다라고 하면 출제 순위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좀 내용의 흐름이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영역별로 순서대로 이해 흐름에 맞게 이렇게 좀 강의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법 강의가 총 7강 분량이고요. 어문 규정이 12강, 가장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이 안에서도 사실 문제 풀이를 하는 부분은 굵직하게 한두 문항 정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도 해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수업적으로 개념 이해가 먼저 되고 나서 좀 소화가 될 때 나머지 문제들도 좀 그렇게 점검을 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어법 부분, 네, 어법 부분도 사실 지금 이제 순위를 보시면 한 강으로 구성이 돼 있죠. 어법은 사실 유형별로 한 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법 부분에서 31위에 해당하는 공문서 바로 쓰기가 바로 4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또 사실 중복되는 편인데 조금 더 딱딱한 내용을 소재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위 위주로 철저히 보시되 좀 더 소화가 되면 31위도 좀 읽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휘가 또 한 강으로 구성이 돼서 사실 이건 한 강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자면 매번 이렇게 여러분께 이거 암기할 범위를 정해드리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정도예요. 사실 수업을 한다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아까 문법과 어문 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어휘 강의 먼저 좀 땡겨서 듣고 평소에 차곡차곡 암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 25위, 30위에 해당하는 걸 제가 파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강의로는 다루지 못했어요. 나머지 어휘 영역이 조금 숙지가 되신다면 이후에 이제 호칭어, 지칭어, 수량 단위어도 공무원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3년에 한 번씩, 조금 잦게는 2년에 한 번씩, 한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올해 차에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좀 챙겨 가시면 좋겠는 부분이라서 제가 파란색 글씨를 좀 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비문학 부분. 비문학 부분도 한 강에, 강의가 한 강으로 정리된 거는 사실 저도
많은 것들을 정말 핵심을 이렇게 꼽아들여서 좀 하는 부분에서 한다곤 했는데 조금 그 한강이 길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서 들으셔도 괜찮긴 하겠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들 수업 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찾아가시고 비문학 중에서 29위에 해당하는 기미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비문학 지문이긴 하지만 지식적인 유형으로 이 내용 지문 자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한자 표현의 뜻을 이해하시는 식으로는 꼭 반드시 여러분께서 따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대문학에 초점이 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시와 현대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식적으로 알려면 정말 많은 개념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글의 종류마다 좀 틀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저와 함께 정리할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까지였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 강의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책을 활용하기에는 어떤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읽었던 부분을 반드시 좀 스스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 능력 부분을 제외하거든요. 풀었던 문제 제가 아까 3번 이상 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최소로 말씀드린다면 2번이라고 또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험 생활이 사실 정말 막막할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책에서는 출제 순위로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저 강의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더 방향을 그래도 조금 막연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경지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우리 1강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